안녕하세요. 네, 심화론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들 수업도 좀 빼고 휴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은 기대감 넘치는 금요일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긴장감 속의 시장을 좀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간밤부터 시작된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좀 과제가 남아있는 이 내용이 바로 키워드로 테이퍼링이죠.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6월 FOMC의 해석이라든지 다양한 테이퍼링과 관련된 연준의 의도를 읽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짝 관망하는 모습 속에 시장을 지켜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한 축에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축이 좀 맞닿는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교수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또 강의로 찾아오셨어요. 많은 네.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약간 특강 형식으로 해주시는 거 맞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가지 주제 함께 살펴보고요. 일단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양시장 쉬어가는 가운데 오전 대비 어떤 변화 있을까요? 김은별 캐스터. 네, 다소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했던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 축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3,24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기록합니다. 현재 약보합권 코스피 기록하면서 3,244포인트 터치하고요. 거래대금은 12조 원 가까이 실려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거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가깝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오늘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좀 낮은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장중 저점을 10시 구간까지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로는 낙폭 축소 현재 구간에서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요. 3,24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이 지수의 상승, 낙폭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외국인 수급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652억 원 사자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기관은 5,319억 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은 4,429억 원 매수 우입니다. 네, 업종별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하락하는 섹터들 중에서는 통신업 섹터가 2%대로 조금 무겁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섹터들을 보시면요. 통신업 섹터도 그렇고 코로나 피해주 쪽이 최근에 경제 재개 기대감과 더불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은 차익 매물 소화 속에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도 보시면 운수창고 섹터도 1%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항공주들이 있습니다. 섬유 의복 섹터 그리고 서비스업 섹터도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 보시면 오늘 특징주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계 섹터가 눈에 띕니다. 일단 두산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 플레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상승하는 섹터들에서 기계 섹터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운송장비 섹터도 역시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목들 역시나 상승세를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게 운송장비 섹터 1.9%대로 오름세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 섹터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건설업종과 의약품도 현재 빨간불을 켠 상태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쪽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장 빠르게 반등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장중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1% 넘는 낙폭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 바구니에 담게 되면서 현재 낙폭 축소가 많이 이뤄진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0.7% 밀리며 32,000원 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128,500원을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언택트 종목들은 오늘 좀 밀리고 있죠. 네이버도 1.5%가량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 밀리고요. 카카오도 1.9% 밀리며 124,0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도 하락세인데요. 삼성 SDI 쪽보다는 LG화학에서 1%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장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요. 무엇보다 자동차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쪽에서 중국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반사이익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조만간 출고가 보인다는 소식들도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 보시면 1% 넘게 상승하고요. 기아도 2% 상승하며 88,800원을 지나갑니다. 특징주로 연결해서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자동차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죠. 이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올 2분기에는 정점이 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판매량 데이터에서도 미국 쪽에서 상당히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판매량 개선 기대감까지 수요도 상당히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자동차 주들뿐만이 아니라 부품주들까지 함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7% 오르면서 5,610원 지나가고요. 대표적인 납품사들 화신이나 SL, 만도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줍니다. 현대 위아도 3.8% 오르고요. 88,800원 지나갑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장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원전이 이렇게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탈탄소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도 손을 잡고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보시면 최근에 또 주목받는 쪽이 두산중공업이 되겠고요. 오늘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 기술도 19% 오르면서 1,77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보성 파워텍도 현재 구간 3,905원 터치하면서 두 자릿수대 시세 가져가고 있고요. DHI, 한전 KPS, 한전 기술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요. 988포인트 지나가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의 분위기입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하락 구간이 낙폭이 좀 깊어지는 모습이 10시 구간 정도에 나타났는데요. 이때가 1저점이었고요. 이후로는 낙폭 축소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990포인트까지 2포인트가량 남겨뒀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에서는 개인이 1,630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관측됩니다. 외국인은 737억 원, 기관은 62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은 혼조세를 나타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오르면서 12만 원 선 다시금 돌파합니다. 카카오게임즈 보시면 벌써 6거래일 연속 상승하죠. 오늘도 1% 오르며 56,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펄어비스는 1%가량 하락하고요. 오늘은 콘텐츠 쪽으로도 조금 크게 밀립니다. CJ ENM도 2% 가깝게 하락세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 밀리며 95,4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하락 분위기를 띠는 가운데 현재 휴젤의 시세를 보시면 조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톡스 쪽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지난 3일에 보툴리눔균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4개의 기업들을 적발하고 고발키로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모두 오르는 가운데 휴젤이 특히나 급등하면서 현재 21만 8,2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서 다른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안주들이 오전부터 상승세가 높습니다.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먼저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을 시작한 점이 있고요. 이외 모멘텀으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백신 여권까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신 여권 쪽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보안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SGA 솔루션스 보시면 상한가고요. SGA도 24%가량 오름세입니다. 한일 네트워크스나 라운시큐어 두 자릿수대 시세를 가져가고요. KL넷도 6% 오르면서 3,97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네, 강의 본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오늘도 꽉 채워서 또 강의 시간을 다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강의부터 함께 보시죠. 네, 경제 정상화 속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여행, 레저,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죠. 이들 종목들 오버슈팅이다, 아니다, 정상화되면서 점점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 잡아드릴게요. 자, 먼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여행 레저주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부터 해서 살짝 좀 꺾여있는 종목들이 있고 오늘 모두 투어가 4% 추가적으로 더 빠지네요. 어제까지 신고가 이후에 살짝 쉬어가곤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신기수 정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여행주하고 이제 카지노주 이렇게 보면은 네. 여행주는 벌써 뭐 하나투어만 하더라도 작년 뭐 2월 달 이후에 예. 어떤 그런 그 주가 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죠. 네. 예, 그래서 쭉 이제 더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작년도에 고점을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1월 고점. 그래서 일단 그 여행주들의 탄력이 굉장히 좀 시세가 좀 급등한 양상이 있고요. 네. 뭐 그 작년 11월 달부터 거의 이제 그 반등이 좀 시작이 되다가 예. 올라와서 올해 잠깐 뭐 옆으로 횡보를 하는 듯 하다가 요즘에 보면 다시 급등을 하고 있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쉬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이 쭉 나오는 이런 양상이 웬만하면은 이제 단기 고점을 좀 만들기 위한 그런 불꽃 시세를 볼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어쨌든 그 상당히 좀 이제 많이 급등한 형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 올랐던 데 있어서는 가장 주요했던 배경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포스트 코로나죠.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있겠죠. 네. 그래서 항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막 2배, 3배 빨리 주가에는 당겨와서. 빨리 네.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급등을 한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이번 주에 또 백신 예약이 굉장히 또 광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혹시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전 노쇼 백신? 아직 저는 예약할 만한 나이도 아직 아니에요. 아, 제가 너무 또 전문가님 동안이셔가지고 예. 나이대를 잘 몰라서 예. 얀센인 줄 알고 대상. 네. 이번에 제 주변에서 이거 예약하려고 굉장히 빠르게 좀 시도를 했는데 예. 너무 빨리 동나가지고 얀센, 뭐 노쇼,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물량이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빠르신 분들 많으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거의 수강 신청급 엄청난 수요가 몰렸다 하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이렇게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시세에 대한 해석도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어제 모두투어, 하나투어 모두 다 투자 의견 홀드로 메리츠증권에서 낮춰 잡았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모두투어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은 나왔지만 거의 뭐 눈높이를 맞추는 시기고 사실상 시장 수익률 동등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투자 의견을 좀 중립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그 해석은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네. 속내는 뭐냐면은 네. 사실 그 지금 적정 가격 저 밑에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은데 지금 시장에다가 뭐 외국계 증권사처럼 매도를 날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톤다운 시켜서 한 게 그 정도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증권 이유가, 네. 저기 여행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일단 뭐 여행업 회복이 지금 되긴 하겠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적자거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1분기 때 보면 여행주들이 레드캡 투어 제외하고는 다 적자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네. 가격 부담은 분명히 좀 이따 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예전에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이전에도요. 그 여행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쭉 그 하락 추세였어요. 추세 자체가.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행업 자체가 패키지 여행에 의존하는 그런 거 많았습니다. 많죠. 돈이 많죠. 되죠. 네. 사람들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단체 여행으로.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쭉 끌고 다니면서 또 뭐 어디 들러가지고 뭐 사게 하고 네. 커미션 먹고 그렇죠. 이런 거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제 굉장히 수입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패키지 여행 수요가 점차 줄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배당 개인 여행도 여행으로 많이 가고 바뀌어서. 자기가 또 예약하고 또 이제 앱 같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약하는 앱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여행 정보도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네,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보가 없던 시절이야 뭐 이제 가가지고 가이드 따라다니는 게 최고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가 계속 됐기 때문에 여행업은 약간 좀 이제 우리나라 여행업체들은 어떤 그런 단체 여행에 의존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네. 여행업은 계속해가지고 하락 중이었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 이후라고 해가지고 그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네. 그래도 뭐 단체 여행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업황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주가는 분명히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먼저 거고 그림을 던져서 잠깐 좀 봤다. 보시면은요. 네. 지금 이제 패키지 사업자들 그 비중이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여행시장 내에서 이제 이건 하나투어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네, 출국자 수 대비해 가지고 하나투어 이제 패키지 고객 비중 요게 이제 그거 바로 전에 그림이에요. 네, 네, 네. 그건데요.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19.3%였잖아요. 예. 하나투어만 19.3%예요. 예. 다른 쪽은 그러니까 모두 투어도 이때 한 15%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업체가 합하면은 적어도 한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근데 다른 중소 여행사들도 다 패키지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다 패키지 사업에 의존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 사업을 어디에다 다 뺏겼냐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앱한테 뺏긴 거예요. 예, 앱에다 다 뺏기고 네. 예, 정보를 주는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여행업 자체가 옛날에는 모셔서 데리고 가서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게 여행업이었다면은 네. 이제는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정보 주는 게 여행업으로 이제 바뀐 건데 그런데 그 시장에 이제 빠르게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런 회사들은 뭐 19.3%에서 7.9%까지 빠졌으니까 네. 이 정도면은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빠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패키지 사업이 지금은 하락세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전 주가를 아까 보면은 하나투어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 여행지들은 코로나 이전 주가보다 훨씬 높게 가 있어요 지금. 네. 높게 가 있는데 나오네요.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가 있는 이제 하나투어. 지금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부 다 시총 기준으로 예. 2018년 예, 고점이 엄청나게 지금 거의 2018년 고점까지 지금 어. 지금 뭐 전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여행사가 전 세계에서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서 우리나라 회사들하고 트립닷컴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미리 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네. 예, 이게 분명히 이제 그 과매수권을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고요. 증권사도 같은 의견인 건가요? 너무 올랐다. 이제 뭐 딱 그렇게 너무 올랐다라고 쓰진 않았지만 네. 뭐 읽어보면 이제 아마 이제 아까 행간에는 얘기하신 그 점유율 하락도 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써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과매수권이다 이 얘기는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증권사에서 낸 거 한번 보면은요. 네. 이제 뭐 하나투어에 대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구조조정이 긍정적이다. 요즘에 이제 요번에 이제 구조조정을 좀 했어요. 네. 하나투어가 정리 많이 했다고는 하던데요. 예, 구조조정은 했지만 그건 긍정적이지만 점유율 하락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네. 패키지 시장이 네. 그리고 패키지에 대한 의존도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 오늘 7만 원을 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지금 9만 원 넘잖아요. 87,500원. 어제 네, 9만 원 네. 넘었네요. 어제 9만 원 넘었고. 네. 그러니까 어제 많이 빠진 9만 원 넘었을 적에 지금 7만 원을 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를 이제 목표 주가로 안 하고 네. 적정 주가라고 해서 이제 살짝 피해는 갔어요. 네, 피해가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비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모두 투어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 그 하향 트렌드가 어떤 이제 그 변화가 없으니까 회복하더라도 회복 이상 할지에 대해 가지고는 좀 미지수다. 예. 그러면서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3만 원을 냈는데 네. 오늘 모두 투어가 29,650원이네요. 네. 어제 이제 보면은 이제 어제 최고가가 31,550원이었으니까 네. 예, 지금 뭐 둘 다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이 정도면 많이 왔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가운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네요. 그런데 주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네. 이런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1분기가 적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번 2분기요?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실적 나올 텐데 QOQ로는 조금 승산이 있겠어요? 올해 안에는 숫자로 뭔가 보여주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여행주든 카지노주든 올해 흑자 전환을 하긴 좀 힘들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뭐 그 하나투어부터 좀 볼게요. 네. 실적 전망 잠깐 좀 보시면은요. 예. 하나투어가 표 지금 나오네요. 올해 1분기 때 이제 적자 410억 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분기 맨 때도 아래 있습니다. 예, 2분기 때도 270억 적자로 좀 보고 있고 적자가 줄긴 예, 주는데요. 줄긴 주는데 그래도 이제 4분기 내내
지금 적자로 보고 있고요. 4분기까지. 예, 내년도가 맨 오른쪽에 맨 아래 보시면은 네. 내년도가 이제 40억 정도, 400억 정도 400억.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되면 흑자 전환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올해까지는 어쨌든 좀 안 될 것 같다. 네. 예, 뭐 이제 이런 거고요. 네. 파라다이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실적 전망을 보시면은 얘는 아래쪽에 이제 YOY 그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 네. 예, 맨 영업이익 밑에요. 보시면은 예, 적자 전환 1분기 때 예, 그리고 뭐 적자 지속 지속. 그리고 뭐 흑자 전환, 3분기 때 흑자 전환 네. 예, 전망을 하고 그러네요. 있죠. 예, 그리고 이제 4분기 때 뭐 적자,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4분기 내내 흑자를 이제 예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행주보다는 카지노 쪽은 그래도 약간은 좀 밸류상으로도 부담이 좀 없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지금 카지노 쪽에는 중국인들이라든가 일본인들이라든가 올 거를 만약에 백신이 확실하게 이제 다 보급이 되고 이제 나라 간에 이제 교류가 이제 다시 이제 네. 활발하게 된다면은 돌아올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가에 뭐 충분히는 반영이 됐지만 오버슈팅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밸류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구체화 시켜볼게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간 주가, 하지만 올해는 보여줄 수 없는 실적, 이것만 네. 들어도 얼마나 지금 부담스러운 수준인가를 어느 정도 체감은 되는데 숫자로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예, 일단 여행주들 밸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를 잠깐 보시면은요. 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양사 모두 이제 그 PER은 적자기 때문에 PER 산정은 안 돼요. 의미가 없기도 예, 하고. 의미가 안 되고 이제 네. 이건 이제 하나투어 나오고 있네요. 예. PER은 뭐 올해까지는 산정이 안 되고 네. 내년도에도 보시면 뭐 78배, 72배 이러니까 엄청나게 높죠. 내후년에도 이제 72배 이러니까 그 PBR이 그동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3배, 5.8배 하던 게 예. 지금 지금 76.5배, PBR 이 예, 이게 76배, 가능한 숫자인가 제가 눈을 예, 의심했습니다. 44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을 계속 썼다는 소리잖아요. 네. 회사에 돈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안 좋구나. 네. 이런 부분들 봐야 되고 어쨌든 올해부터 PBR은 조금씩 이제 나아질 거예요. 하반기로 네.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화는 될 거고 모두 투어를 보시면 모두 투어도 똑같이 PER은 네. 올해는 적자지만은 내년도가 이제 22배. 하나 투어보다는 지금 이제 밸류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죠. 70배였으니까요. 예. 네. 또 32배 이렇게 돼 있고요. 네. PBR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물론 그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7.4배에서 17배, 예. 10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지만 뭐 10배 만약에 내년도에 PBR 10배라면은 보통 시장 평균으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악재는 아니다. 모두 투어는 원래 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주들 사이에서는 제일 그 재무적으로는 좀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좀 견딜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구조조정도 안 했죠 이번에.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엄청 세게 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군요. 안정적이다 이렇게 뭐 보이고요. 네네. 또 이제 카지노 쪽을 보시면은 파라다이스를 잠깐 보시면은요. 네. 파라다이스도 올해까지는 이제 뭐 PR이 이제 뭐 적자기 때문에 내년도가 68배, 내후년도가 29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PBR을 보시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돼 있죠. 네. 왜냐하면 이 회사는 가진 부동산들이 많이 있어서 자산이 좀 있어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좀 있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당연히 파라다이스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흔들릴 텐데 근데 강원랜드가 보면은 이제 특이한 게 올해 보면은 66배로 잡혀요. 오, 예, 다 마이너스여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예, 안 잡히는데 강원랜드가 오늘 왜냐하면 내수가 단지 이제 강원랜드의 한계는 늘 뭐냐면은 이제 저기를 제한을 두잖아요. 네. 그래서 인원 제한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두기 때문에 성장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강원랜드가 뭐 어쨌든 회복은 좀 더 네. 빠르다. 내수 부분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내역인들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네. 여행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카지노 쪽의 밸류가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럼 사실 힌트가 좀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카지노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주가는 아니다라는 점을 주가 파악에서 좀 봤었거든요.
오늘 뭐 백신 여권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백신 여권을 통해서 다른 국가에 가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더 팩트 체크를 통해 좀 풀리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할지도 굉장히 좀 기대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실적만 봤을 때는 손이 안 나가는 주가긴 한데 예. 전문가님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 좀 챙겨야 될지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팁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죠. 지금 이렇게 자리에서 이제 많이 올라. 서서히 챙기자. 네, 카지노주들도 지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단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백신 여권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안 꺾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제 생각에는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오면은 슈팅이 한번 나오고 그게 고점을 만들 여지가 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여행주 같으면은 가령 이번에 고점 만들고 빠지게 되면 조금 낙폭이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네.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파라다이스는 지금 3분기 때 아까 보셨으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흑전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본다면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 조정이 들어온다면 다시 또 뭐 오. 재접근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카지노주는 빠지면은 매수가 가능하다. 네. 근데 여행주는 빠지면은 조금 깊어질 수 수 있다. 있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된다. 그 정도는. 예. 맞아요. 그 포인트가 제일 궁금했어요. QOQ로 봐도 여행주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이긴 했는데 그래도 적자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갈까요? 실적 시즌에 괜찮을까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여행주는 지금 같은 그 가격대에서는 네. 이제 거의 테마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지 예. 밸류에 의해서 움직일 가격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주 이번 주에 속도 면에서는 1등이었죠. 정말 빠르게 올라가더니 어제 이런 리포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좀 많이 올랐는데 하는 구간에서 살짝 꺾여 있어서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전략 참고해 보시고 조금의 또 수익을 거두는 전략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행 레저주 밸류 평가까지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OTT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하반기에 더욱더 불붙을 OTT 경쟁. 이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의 OTT 경쟁이 더 심화된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진짜 승부주가 될 종목은 누구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OTT 시장 지금 현황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요. 누가 또 뛰어든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들립니다. 추가 진입자 지금까지 업데이트 현황은 어떤가요? 요즘에 이제 제일 핫했던 게 이제 아마존이 MGM 스튜디오 인수한 건이죠. 네. 뭐 굉장히 비싸게 샀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9조 5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비싸게 샀다고 보세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안 봐가지고 보통 평가를 보니까 네. 비싸게 산 것 같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네.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마존 여러 군데가 지금 이제 컨텐츠 구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네. 경쟁을 하니까 MGM 그러면은 뭐 007 시리즈도 있고 뭐 가져다 많이 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각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그러면은 마블 거 가져갔지. 뭐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뭐 인수한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그 넷플릭스가 이용자가 우리나라에서 3개월째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넷플릭스 보시나요? 저 봅니다. 예. 얼마 전에 또 신기수 전문가님한테 어떤 게 재밌냐고 제가 예. 여쭤보기도 했는데 보시죠 전문가님도. 예, 근데 확실히 그 작년에 저는 넷플릭스 재작년 말경에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예. 작년에 초에 많이 보다가 네. 가면 갈수록 이게 이 월별로 이제 보는 그 편수가 줄어요. 예, 줄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뭐 우리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지만 야 이제 별로 볼 게 없다. 뭐 이제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네. 아. 그럼 다른 플랫폼에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쿠팡 것도 보고. 예. 왜냐면 쿠팡 거는 이제 네. 그 쿠팡 회원 가입해 놓으면은 예. 공짜로 주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왓챠로 갔거든요 또. 그러세요? 네. 예. 같이 좀 교환. 리스트 교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토종 쪽이 요즘에 아주 뭐
넷플릭스가 감소를 하면서 그쪽으로 간 모양이에요. 올라갔나요? 예, 그래서 웨이브라든가 티빙 쪽에서 아, 네. 지금 3월 달부터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는 뉴스가 있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마블 팬들은 제일 기다리는 게 지금 디즈니 플러스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아, 네. 빨리 블랙 위도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르면은 3분기 때 예. 국내에 이제 상륙할 가을에. 거다. 지금 이게 결정이 안 된 게 네. KT냐 LG 플러스냐. 얼마 전에 뭐 LG U 플러스로 확정 났다라는 기사도 좀 나오기도 근데 했는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공식적으로 아니고. 발표를 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결론이 나면은 뭐 상륙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를 택하느냐 여부와 함께 시기가 이제 명확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빠르면은 지금 3분기 때 올 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이제 KT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다음 달에 이제 분사한다는 뉴스가 그제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분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사를 하면서 네.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콘텐츠 투자를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 OTT 업체들의 가장 큰 지금 저기는 그 관심거리는 뭐냐면은 네.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들보다 우리가 더 재밌는 양질의 걸. 콘텐츠를 더 많이 가져오느냐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OTT 업체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네. 지금 CJ ENM이 지금 굉장히 배짱 튕기고 있잖아요. 우리 돈 더 안 올려주면은 공급 안 해. 그래가지고 지금 그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CJ ENM 거 지금 당분간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결국 뭐냐면은 제작 업체들의 위상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그러니까 OTT 업체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나중에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IP로 우리 돈 들여가지고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약간 전기차로 치면 내재화 같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지금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제작사들이 또 수혜를 또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가 진입자들 뉴스 업데이트된 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선두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측면을 올해 상반기에 더 피부로 느낍니다. 이 시장 계속 클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 맞죠? 시장 전망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어디까지 클 거라는 거에 대해 이제 전망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그 숫자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네.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네. 커질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netflix를 보다가 그쪽 거를 이제 좀 뜸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걸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두 개 정도 또 가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또 가령 이제 저는 이쪽 가입해서 또는 다른 사람은 저희 가입해가지고 서로 이제 교환해가지고 아이디를 공유하는 아이디 공유하는 거 말씀이시군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하나 이상의 OTT에 아이디를 가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시장 자체는 너무너무 크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지금 아마존 프라임만 하더라도 네. 작년에 1년간 연간 뭐 영상 재생 시간이 70% 이상 증가했다 그래요. 그림이 잠깐 나올 텐데 지금 점유율이 좀 나올 겁니다. 네. 지금 글로벌 OTT 구독자 점유율을 보시면은 1위가 지금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 예, 2억 뭐 760 이렇게 나오네요. 대단합니다. 만 명이에요, 이게. 억명이 아니라. 그죠. 억명이죠, 억명은. 예, 뒤에 760만 명.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그들이 바짝 쫓고 있죠. 1억 7,500만 명. 아마존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지 몰랐어요. 예, MGM에 있어서 또 이번에 MGM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아마존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2억 명 빨리 돌파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할 거예요. 목표가. 넷플릭스가 지금 질이 좋거나 그래서라기보다도 예. 먼저 선발주자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잘못하면 따라잡힐 것 같아요. 네. 예,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이제 뭐 벌써 1년 만에 한 1억 넘었으니까 1억 360이잖아요. 네. 따라왔고 애플 TV 뭐 그다음 피콩 뭐 이렇게 쭉 있고 홀로 HBO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3파전은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이렇게 이제 3파전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를 본다면은 우리나라 그 방송 영상 수출 부분을 보면 되거든요. 예. 예, 국내 방송 영상 산업 매출액하고 수출액 보시면은 계속 뭐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2019년도까지 통계예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안 잡힌 모양인데. 네. 영상 산업 안에 OTT 이제 포함이 되고 예, 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건 컨텐츠를 말하는 거죠. 컨텐츠인데 어쨌든 컨텐츠가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다는 뜻이고 네. 왜 필요로 하냐? 시장이 커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 OTT 뭐 있는지 사실 뭐 다 아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네, 잘 예. 모르겠어요. 웨이브 아까 말씀하신 웨이브 유명한 티빙 것만 정도? 아시죠. 예. 네. 티빙도 아마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아마 웨이브 정도 아마 보시고 네. 보실 텐데 우리나라 보시면은요. SK텔레콤에서 하는 게 국내 이제 OTT 투자 계획 보시면은요. SK텔레콤이 웨이브고요. 네. KT가 시즌이고 CJ ENM 뭐 티빙, 넷플릭스 이렇게 있는데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도까지 1조 원 이제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1조 원 사실 그렇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2025년도까지 뭐 투자하겠다라는 게 있고 또 스튜디오까지 설립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SK텔레콤은. KT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최소 4천억 원. 네, 그리고 KT가 이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원천 IP니까 네. 1,000개 이상 또 오리지널 드라마 컨텐츠 100개 이상 우리 해가지고 CJ ENM한테 안 휘둘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런 거고 또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4천억 규모 얘기했는데 이게 엊그저께 또 갑자기 2025년까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예, 5조 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컨텐츠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고 네. 예,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 확대. 그러니까 우리도 오리지널 많이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만 총 5,500억 규모 투자. 뭐 이렇게 되면서 네. 이렇게 투자를 이제 다 하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비 회수를 해야 되겠죠. 네. 투자비 회수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도 많이 할 거고, 그럼 뭐 가입자들 많이 생길 거고, 시장은 더 커질 거고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아주 순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좀 잡혀요, 그림이. 누가 어떻게 지금 활약을 하고 예. 있고, 순위는 어느 정도구나라는 게 좀 눈에 잡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올 진입자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서도 테마성을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있었잖아요. 예.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도 있었고, 이런 최근 OTT 종목들의 흐름은 좀 커플링 되면서 좀 우상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개별적으로 지금 체크하고 계신가요? 지금 커플링 되는 거는 이제 CJ ENM이나 또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트리 요 정도는 요즘에 이제 우상향 기조가 좀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요 근래에는 한두 달 동안에는 이제 별로죠. CJ ENM이 요즘에 이제 많이 올라왔죠. 1분기 실적이 잘 투자 소식 나오면서 때문이에요?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때문에. 투자 얘기도 있고 네. 또 뭐냐면은 지금 뭐 협상하잖아요. 네. 협상에서 이기면은 아마 주가 한 번 더 갈 겁니다. 추가적으로 슈팅이. 예, 그래서 네. 어떤 협상이에요? 지금 저기 콘텐츠 제공비 그거 네. 협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OTT 업체들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죠. 네, 컨텐츠를 얼마에 좀 납품하고 받을 예,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산정식에 있어서 아직 확답이 안 예. 나왔는데 이게 확정되면 더 좋아질 거다.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네, 더 네. 많이 생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요즘에 보게 되면 뭐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뭐 이런 데도 또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SM 라이프 디자인은 사실 지난번에 올라온 이유가 네. 그 미나리 저기로 같이 투자로. 엮여가지고 이제 올라온 네.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SM CNC도 올라갔는데 네. SM CNC 같은 경우에는 이건 SM 올라가는 거랑 같은 시기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엔터에 연동된 거다. 엔터에 연동된 거라서 네. OTT보다는 그쪽에 좀 연동됐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예. 근데 이 외에 다른 이제 뭐 그 제작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요즘에는 별로고 네. 또 뭐 A 스토리도 요즘에 많이 빠져 있고 뭐 IHQ도 요즘에 조정 좀 받고 있고 키스트도 요즘에 뭐 밑에 좀 빠져 있고 이래가지고 네. 다른 데들은 그렇게 큰 시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SBS가 요즘에 많이 올라갔죠? 네. 실적이 잘 나왔던데요. 예, 실적이 잘 나왔고, 콘텐츠 허브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 SBS가 밸류상으로 지금 이 콘텐츠 업체들 중에서는 제일 싸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왔는데, 예. 근데 이제 SBS는 이제 콘텐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좀 많이 쉴 확률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흐름 쭉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커지는 건 맞는데 얼마나 더 커질지 글쎄 가늠하기도 어려운 큰 성장 속 OTT 시장의 경쟁에서 찐 수혜주는 누구라고 보세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고밸류 분이에요. 수혜는 다 받아요. 수혜는 다 받고 네.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OTT 회사들보다 네. 제작하는 회사들이 더 수혜를 받을 여지가 크죠.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필요한데 네. OTT 회사들이 직접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제작 회사들인데 네. 뭐 딱 그 지금 상황에서 보면 CJ ENM 같은 경우에 중기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뭐 제작 우리나라에서는 거대 제작 기업이니까 네. 계속해가지고 뭐 중기 성장성이 있고 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OTT 업체하고 협상 성공하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런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 있다 봐야 네, 되겠고. 초반에 원래 CJ ENM은 티빙에 투자하는 그 규모 자체 너무 부담스럽다. 예. 4천억 원. 예. 그러면서 연간 가이던스 연초에 제시했을 때 오히려 주가 빠지고 그랬잖아요. 예. 목표가도 낮추고.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투자 금액을 크게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평가되는 이 분위기는 티빙 투자가 아니에요. 콘텐츠 투자지. 콘텐츠 투자에서 네. 더 반응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CJ 다르다. ENM은 우리는 OTT 사업을 크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우리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겠다는 여기에 뜻이거든요. 육성을 집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다고 예, 해석이 되는 거군요.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OTT랑 뭐 딱히 상관없어 보이더라도 CGV가 요즘에 좀 움직여요. CGV요. 네, 사실 OTT의 반대 같아요, 전문가님. 예. 근데 지금 영화관도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이제 마블 영화도 나오고. 전문가님 기대하시는. 예. 그 요즘에 이제 영화관 쪽으로 사람들이 좀 간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조금은 좀 네. 있다는 거. 하지만 박스권 매매는 가능할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제작사 중에서 제일 요즘에 보고 있는 건 키스트예요. 예, 키스트 같은 많이 안 경우에는 갔네요. 예, 그 SM 그룹에서 이제 그 매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하고 연관이 네. 돼 있기도 하고 네. 그동안에 매니지먼트 사업 회사였잖아요. 예. 거기서 제작사로 바뀌는데 네. 올해 이제 하반기 때 이제 큰 거가 2개 나오거든요. 네. 그거 이제 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사로서 입지가 아마 이제 잡힐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괜찮을 걸로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제작사가 압도적으로 좋다는데 의견 모아졌는데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통신사들 지금 예. 추가적으로 OTT 키울 때 내재화 이야기하신다 했잖아요. 그 내용이 나중에 혹시 우리 제작사들에게는 오히려 밸류를 낮게 네. 형성시키는 포인트, 위험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요? 예,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뭐 한 2, 3년 후에는 네. 이제 각 OTT 회사들이 자기들 IP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네, 네. 제작사는 제작해주면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OTT 회사들의 협상력이 강해질 겁니다. 근데 한 2, 3년 동안은 분명히 제작사들의 협상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강하다. 거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그 OTT 회사들보다도 제작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되 OTT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내재화하려는 기업들이 그림을 갖추는 그때까지는 일단 제작사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좀 살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 계속 커지는 가운데 찐 수혜주들 계속적으로 체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통한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특강에서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또 개별 강의를 통해서 강연회 여신다고요. 예, 6월 6일 6시에 네. 666. 666. 네, 악마의 수익이 기다린다. 예. 좋습니다. 6월 6일 일요일 저녁 6시 666 잊지 마시고요. 도대체 이 서머랠리 언제 올까? 지금 조금씩 기대하시는 분들은 금리 대응과 그 내계자 수익 전략에 있어서 이 악마의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전략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토마토닷컴으로 들어오시면 이 시간에 바로 투자클럽 입장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화론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잘 세우시고 다음 주 강의에 뵙겠습니다.